갑자기입니다. 갑자기 뭐가 어땠길래 기사 보시죠. 김건희 샤넬백 2개 받았다. 결국 시인 대가성은 부인했다라는 거죠. 어제 김건희 여사 재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재판이 시작되기 1분 전에 재판 시작 직전이라고 봐야겠죠. 이 김 여사 변호인단에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입장문 내용 같이 보시죠.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2차례 가방 선물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전시 설득에 당시 공직자 배우자로서 끝까지 거절을 못한 건 잘못이라는 걸 통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물들은 사용 없이 과거 전 씨한테 다 반환을 했습니다. 어떠한 청탁, 이 대가도 관계가 없었다.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론의 광풍 속 과도한 비난, 책임을 짊어질 수 있던 두려움, 여기 이제 탄핵과 구속이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한 걸 참작을 좀 해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그동안 부인을 했습니다. 라는 건데 이게요. 임 변호사님. 여론의 광풍, 뭐 과도한 비난 이런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닐 텐데 왜? 저희 키워드죠. 갑자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발표를 전격적으로 했다, 입장을 바꿨다고 우리 네. 국민들은 느낄 수 있겠지만 아마도 변호인단과 함께 오랜 기간 좀 상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은요, 일단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겠다. 일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가장 작은 형량을 받겠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샤넬백과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진술들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전성배 씨가 진술을 완전히 번복함으로써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라는 입장을 피고 있고요. 심지어 가방을 교환했습니다. 이 가방을 교환하면서 샤넬 매장의 직원들의 증언, 이것이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려는 것 같았다라는 구체적인 증언도 나왔고 결국 행정관들이 바꾸러 간 그 상황들 사실상 끝까지 부인한다고 해도 재판부에서는 이 샤넬 가방은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는 상황들이 맞물려지면서 현 시점에선 적어도 인정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네. 어제 변호인단이 발표한 그 입장문을 보더라도 받은 것은 맞다. 네.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맞지만 청탁과 대가성은 없었다. 아무런 대가 없는 선물이었다라는 부분은 네.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게 뇌물죄와 알선수재죄인데 두 죄 모두 어떤 직무상의 관련성, 청탁의 대가여야지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내가 선물을 받은 건 맞지만 네. 통일교로부터 어떤 청탁을 받은 바도 없고 실제로 그 청탁이 이루어져서 어떤 특혜를 준 바도 없다라는 부분은 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재판부에게 양형에 있어서 좀 참작을 해달라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임 변호사님 말씀은 이거예요. 다 전략적으로 갑자기 이런 게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다 변호인단이랑 지금 상의를 했죠. 상의를 했는데 요 정도는 인정을 하고 가는 게 양형에 형량에 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라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오늘 한겨레 6면에 그 기사가 지금 실렸죠. 같이 볼까요? 네, 한겨레 6면 보겠습니다. 한겨레 6. 김건희 샤넬백 2개 받아 인정. 증언 쏟아져 형량 단축 노린 것 같다. 지금 요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 바로 요거예요. 형량 단축을 좀 노리고 일부 어차피 지금 부인할래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인정을 하자라는 건데 근데 오늘 한국일보 신문에는 이런 기사도 실렸거든요. 같이 볼까요? 네. 김건희 샤넬백 2번 받았다. 보석 신문 앞두고 첫 인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 나 보석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냈기 때문에 보석 신문을 앞두고 일부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사실 김건희 여사 쪽에선 보석 신청을 하면서 내가 너무 어지러워서 요거 나 이 풀려난 상태에서 병원 통원 치료도 받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죠. 사실 이 김 여사 최근에도 저희 MBN 단독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병원에 진료를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네. 임 변호사님. 사실 이게 형량도 형량인데 보석에 좀 기대를 가지고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보석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현 시점에서 보석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다. 물론 전격적으로 이 샤넬백의 수수를 인정한 건 보석 신문 때문일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 보석이 되려면 당연히 건강상의 이유가 발생했을 그런 사정들도 중요하지만 일단 보석을 해도 그러니까 구속 상태가 아니어도 네. 된다. 구속 사유가 적어도 어느 정도 사라져야 되는데 이 구속 사유가 바로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네. 보석으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을 때 다른 증인들을 접촉해서 증언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면 결코 보석은 허용될 수가 없는데요. 보석을 신청하고 신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만약 샤넬백을 수수한 증거들이 넘쳐나는데 끝까지 부인한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저히 높다라는 판단을 받아서 네. 보석이 인정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부 혐의는 일단 인정한 것으로 이 샤넬백 수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 사실 좀 분명해 보입니다. 많이 야위고 수척한 모습도 확인이 되고 실제로 식사도 잘 못하고 있고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서 변호인단 측이 어느 정도 진단서나 의료진의 어떤 의견들을 제출했는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 또 구속기간이 많이 남겨져 있고 네. 재판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빠르면 올해 중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석이 인정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특검 측에서는 오히려 네. 샤넬백을 받은 것을 이제서야 인정한 점을 근거로 해서 거봐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 아하. 이런 부분을 강조할 것이기 때문에 보석은 좀 어렵지 않을까 평가가 됩니다. 네. 오히려 가방 받은 건 인정을 이제 와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지금 풀어주면 무슨 증거를 인멸할지 모릅니다라고 오히려 특검은 주장을 할 그런 요인이 좀 오히려 생겼다라고 지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말씀처럼 명확하게 입장문에서도 지금 드러나는 게 내가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청탁, 대가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 마지막으로 구속 전 마지막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은 나중에. 항상 죄송합니다.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으신 겁니까? 해외 순방에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항상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들어가는 모습이죠. 근데 그러면 또 드는 생각이 최수영 위원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샤넬백을 왜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으면서 대가 없이 그냥 준다라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줄 그렇죠. 때에는 기대하는 게 있는 법이죠. 그게 세상사 법칙인데 사실 지금 뭐 김 여사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제 와서 그 하나는 시인하고 하나는 또 부인하는 복고리까지는 부인하는 네. 이 전략은 선택적 시인으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김 여사가 이렇게 단계별 시인 전략이 살라미로 잘라서 어디까지 갈 것이냐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언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인정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선물을 주었을 때는 그 대가가 있는 거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이런 샤넬백들이 사실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줄 수만 있다 그러면 왜 안 줬겠어요. 대가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대가성들을 밝혀내는 게 이제 특검의 이제 핵심 수사인데 저는 어쨌든 김 여사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하나 살라미식으로 잘라가지고 저 불리해질 때 자꾸 이렇게 시인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전략이 오히려 저는 이게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다음에 법 감정에도 이게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 됐으면은 전면적으로 모든 걸 다 시인하고 그다음에 네.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차라리 선처를 호소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보석 앞두고 찔끔 시인하고 또 이런 식으로 잘라서 자꾸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다 드러날 거 국민들이 정말 손바닥으로 이거 하늘을 가리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차라리 정말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저건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정확히 얘기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네. 그다음에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게 그게 저는 바른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
지금 선택적인 시인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살라미로 야금야금 요만큼씩 반보 늦게 한 발 늦게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게 국민 감정에 법 감정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살라미식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동아일보에 나온 그 그래픽 좀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이거죠. 이번에 인정한 건 저 사실 가방 받았습니다. 가방에 대해서만 인정을 지금 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샤넬 가방 2개 그리고 이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하나를 수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기존에 아예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가방은 맞고요. 목걸이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목걸이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관련해서 나토 3종 세트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죠. 처음에 현지에서 빌렸어요. 아니 지인한테 빌렸어요. 사실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나타난 게 실물이 제출이 됐죠. 자수서와 함께 이거 사실 목걸이 줬습니다. 라고 자수서와 함께 제출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임 변호사님 말씀처럼 얘기가 자꾸 변명을 반복하다가 얘기가 달라지다가 막판에 할 수 없어서 인정을 하는 게 재판부 입장에서는 글쎄라는 생각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어제 이 공판 직전에 변호인단이 밝힌 그 입장문을 보면은요. 네. 샤넬백 2개에 대해서는 수수를 인정했는데 적어도 다른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선 명백히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명백히란 표현이 들어갔어요. 저는 그 명백히라는 표현이 굉장히 관심이 갔는데 네. 제가 변호인으로 이 입장문을 작성한다고 생각해 보면 명백히와 다른 단어는요. 결코, 절대 네. 이렇게 100%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좀 치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냥 쓴 표현이 아닐 겁니다. 저는 일단 가능성은 두 가지로 보는데요.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을 가능성 열려 있다고 봅니다. 명백히 부인한다고 했다가 네. 나중에 이 목걸이까지 시인하게 되면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괘씸죄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로 수수하지 않을 가능성 열어둡니다. 두 번째로는 네. 액수 때문이라고 평가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수수를 했을지라도요. 네. 지금 문제되고 있는 뇌물죄나 알선수재죄에서 처벌이 될 때 그 액수, 가액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법적으로 보자면 3천만 원 이하인가 위에인가 5천만 원이 그 다음 단계고요. 네. 1억이 넘으면 사실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샤넬백 2개의 가격을 더하면 지금 2천만 원 남짓되기 때문에 네. 3천만 원이라는 그 최초의 허들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목걸이가 더해지면요. 이 네. 목걸이가 지금 6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요. 그렇죠. 5천만 원이라는 그 가액선을 넘게 됩니다. 비난의 가능성도 압도적으로 커질 뿐만 아니라 네. 실제로 처벌에 있어서도 훨씬 더 중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안 받았을 가능성. 두 네. 번째, 최대한 일단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양형 기준에서 제일 낮은 부분을 받기 위해서 일단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선만 인정했다. 하지만 만약 정말 악수로서 다시 또 찔끔찔끔 시신을 하게 된다면 비난의 가능성 높아질 뿐만 아니라 법정형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진짜로 김 여사가 안 받았을 수도 있고 혹은 이게 사실 받긴 받았지만 이걸 여기서 인정하자니 형량이 금액적으로 너무 올라가니까 큰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금액에서 6천만 원 상당하는 목걸이 좀 일단 빼고 인정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이 목걸이에 대해서는 사실 건진법사가 이미 입장을 밝혔죠. 물론 건진법사도 얘기가 계속 바뀌기는 했습니다. 그거 좀 같이 볼까요? 건진법사가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예, 통일교 측에서 받은 이 선물 잃어버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교환만 시켰다. 요 교환만 시켰다. 요거는 가방을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김건희 측에 선물이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목걸이만 따져놓고 보면 목걸이는 처음에 내가 잃어버렸어요라고 얘기를 했었죠. 목걸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그다음에 이 목걸이 나 어디 있는지 몰라요라고 얘기를 하더니 최근에 재판을 받으면서 나 목걸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제출까지 같이 하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건진법사는 이렇게 인정을 하고 목걸이까지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정환 교수님
김 여사는 지금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또 누구 말이 만든 거야? 또 거짓말인가?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명품백 2개를 인정한 것은 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날짜, 시간, 전달자, 수령자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하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그래서 형량이 더 오히려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네. 결국은 본인 스스로 지금 인정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에게 지금 그 프레임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양치기 소년이라는 그 동화책을 읽잖아요. 네. 누구나 다 한 번씩 읽었습니다. 그런데 전례가 없는 양치기 영부인 아니냐. 지난 12월 대선 전에 본인의 그 허위 경력 부풀리기로 국민들에게 한번 거짓말한 게 불신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나토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뭐 모조품이다, 빌렸다 막 그랬는데 결국은 준 사람이 언제 어떻게 줬다라고 딱 나오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두 번째 지금 벌써 거짓말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명품백과 목걸이에 대해서도 도대체 목걸이가 몇 개가 나오니까 다 이름이 헷갈릴 텐데 지금 또 세 번째 또 거짓말이 또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국민들은 이미 뭐 양파 껍질 까듯이 계속되는 거짓말의 반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거 자체에 대해서 불신, 신뢰감 이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정 여론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쪼개서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기고 이거 기고라는 것도 처음이지만 인정한 것도 처음이지만 네. 언제까지 이렇게 거짓말의 그 소위 프레임에 갇힐 거냐. 결국 처음 김건희 씨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대중 언론 앞에 나서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일관되는 그런 삶들이 과연 본인에게 어떤 뭐 권력과 떠나서 뭐 부정부패와 떠나서 본인의 인생에 결국은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동정 여론도 좀 드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거짓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건 좀 안타까운 측면이라고 봐요. 네. 사실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가 한 얘기 중에 진짜가 뭐가 있었느냐라는 취지로 굉장히 강도 높게 좀 비판을 하셔서 이 정도면 동정 여론도 일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이런 얘기들이 처음에 명태균 씨 건진법사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 둘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공개가 됐었죠. 그런데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의문의 남성이 김 여사의 측근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 이 건진법사의 법당에서 김 여사가 사용을 했었던 휴대전화가 발견이 됐는데 휴대전화를 보니까 누구랑 굉장히 많이 수백 번에 넘게 연락을 했네. 이 사람은 누구야? 라고 본 거죠. 보니까 이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압수수색에 사실 김건희 특검이 들어갔습니다. 저기 표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지난달에 김건희 특검이 용산구의 한 건물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혐의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주가 조작 관련해서 공범인 것 같다라는 건데 사실 의심 가는 부분은 이 부분도 같이 있다라는 거죠. 22년에 미공개 정보를 좀 이용해서 좀 같이 투기를 한 거 아니겠냐 이런 의혹도 좀 연루가 되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이 사람 알고 보니까 음주운전으로 지금 수배 중이네? 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압수수색하러 갔는데 요 50대 남성 이모 씨가 있는 걸 알고 그럼 우리가 발부받은 건 압수수색 영장이지만 수배 중이니 경찰이 잡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잡으러 갔더니 2층 베란다에서 밖으로 훌쩍 뛰어내려서 도주를 했고 아직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남성은 대체 누구길래 수백 번에 걸쳐서 이 문자로 또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런 같이 공범이라는 혐의까지 받으면서 도주까지 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임 변호사님. 그렇죠. 일단 전 두 가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왜 건진법사 법당에서 김건희 여사 휴대폰이 나왔는가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인 휴대폰을 대신 맡아 보관해 줄 정도의 사이라고 한다면 둘 사이가 굉장히 긴밀했다. 건진법사와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긴밀하게 많은 부분들을 공유했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들이 단순히 어떤 친분 관계를 넘어서서 다양한 청탁이나 알선을 할 수도 있는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하나의 정황 증거로서 재판부도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네. 많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다른 남성이 지금 등장을 한 거잖아요. 네. 이걸 뭐 사생활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이 사람 역시도 무자본 M&A와 관련해서 결국 어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문제가 충분히 되고 있었던 사람이니만큼 네. 이 도이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또는 다른 주가 조작 같은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다량의 그런 주식과 관련 정보를 적어도 수집해오고 그거에 따라서 좀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또 정황 증거로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새로운 발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건진법사와 얼마나 친하길래 휴대전화까지 여기에 더해서 지금 사실 이 새로운 남성도 김 여사랑 상당히 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었던 것 같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지금 음주운전 수배 중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왜 음주운전 하셨어요?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가까운 지인이 중앙지검 반부패 2부에서 몇 년 동안 수사를 받았는데 이게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축하하려고 술을 먹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가까운 지인이 김건희 여사인 것으로 김건희 특검이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분명 일반적인 관계는 아니고 굉장히 친밀했었던 것 같다. 아주 최측근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도주해서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남성이 또 하나의 판도라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